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소위 말해 사업병 말기였습니다.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제는 회사 그만 다니겠다,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그전부터 사업하고 싶다는 노래를 불러왔기에 그토록 원하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는 직장인 체질이 아니라 사업가 체질이라고 하면서 잘 될 것을 호언장담했죠.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죠. 남편은 파스타 가게, 프랜차이즈 카페, 즉석 사진 매장 등 여러 개의 사업을 했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처음 실패했을 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남편은 다시 사업으로 일어나 보겠다며 보통 유명한 사업가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고배를 마신다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믿고 기다렸는데 세 번째 사업까지 망하고 나서 제가 울면서 그만 좀 하라고 말렸습니다. 수입이 일정치 않은 남편 대신 제가 생활비를 많이 전담해야 했는데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어도 남편 사업 실패 때문에 빚만 늘어나는 실정이었죠. 정말 힘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저 사람도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내가 품어줘야지 생각하면서요. 남편은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그 노력을 알기에 남편 탓을 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봐 준 건데 세 번째 사업까지 실패로 끝나자 저도 너무 지쳤습니다. 남편과 그때쯤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남편 사업이 잘 안 됐을 때도 오히려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기 살려주려던 저지만 그토록 말리던 세 번째 사업까지 망하고 나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이한테도 한창 돈 들어갈 일 많은데 저 혼자 너무 버거웠거든요. 그렇게 싸우고 한동안 냉전 상태로 지낸 적도 있지만 미우나 고우나 남편이고 가족이니 내가 잘 건사해야겠다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은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냈어요. 풀 죽어서 말도 잘 안 하고 지냈죠. 그 모습이 답답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차라리 사업이니 뭐니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를 호출하셨어요. 차서방은 어떻느냐 물어보셔서 그냥 집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친구 지인분이 다른 지역에서 유명한 국수집을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드셔보셨는데 그냥 국수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개발한 국수인데 너무 맛있고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비법 좀 알려주면 안 되느냐 했더니 처음엔 거절했다가 나중에는 비법 전수해주는 교육비를 따로 주면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했답니다. 엄마 아빠는 차서방이 그걸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업이라면 진절머리가 나서 안 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엄마가 오히려 너네 빚도 많은 데다 혼자 회사 다녀서 어느 세월에 갚겠느냐고. 차서방이 비록 사업 실패는 했어도 몇 번 해봤으니 사업 운영하는 방식은 잘 알 거고 손맛이 나쁜 편도 아니니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고 했더니 부모님이 노후 자금의 일부를 빌려준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더욱 싫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손대면서 그렇게 무슨 또 사업을 하겠나 싶었죠. 하지만 오랜 고민을 해보고 또 부모님과 그 가게에 가서 식사도 해보았는데 정말 손님도 많은 데다 맛도 있고 멀리서도 찾아올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 얘기를 전했고 남편도 그 가게에 가서 직접 먹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한번 해보자고, 자신 있다고, 이게 마지막 기회 같다면서 엄청 간절해 하더라고요. 결국 거금 들여서 비법 전수 다 받고 가게 열려고 부모님 노후 자금 일부에 추가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자금 일부를 도와주셨기에 공동사업자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매출에서 남편 월급과 비용을 제한 남은 순수익을 나누는 조건이었고 남편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열게 되었는데 이것까지 망하면 우리 식구 다 죽는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게 정말 마지막 기회였던 건지 다행히 가게는 잘 되고 나름 성공을 했습니다.
맛도 있는 데다 특색 있게 바꾼 시그니처 메뉴들이 있다 보니 일부러 멀리서도 드시러 많이 찾아와 주신 거죠. 남편과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도전을 한 게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매출은 나날이 늘어갔고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기라도 하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남편 가게는 워낙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일손이 바빠져서 직원들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서빙 직원과 주방 보조 직원도 구했죠. 저도 회사 퇴근하고 나면 곧장 남편 가게로 가서 일손을 도운 적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남편 가게에서 고용하는 직원들하고도 두루두루 친해지게 되었죠. 그중 특히 선희 씨는 가게 초창기에 뽑았던 직원인데 엄청 야무지고 싹싹했어요. 애들 엄마인데 생활력도 강하고 성격도 너무 좋다 보니 저하고도 연락도 종종 하고 잘 지냈죠. 초반에는 저도 남편 가게에 가서 일을 도왔지만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부턴 직원도 많이 뽑게 되고 더 이상 저까지 가지는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한 번씩 들러서 식사하고 선희 씨랑 얘기 좀 주고받고 가는 정도만 했었죠. 하여튼 남편의 가게는 순풍에 돛단 듯 나날이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잘 될 건가 보다 싶었지만 그맘때 남편과 친정 부모님 사이에선 갈등이 생겼어요. 갑자기 남편이 친정 부모님이 투자한 금액을 돌려줄 테니 공동사업자에서 빠졌으면 했거든요. 돈 필요할 땐 고맙다고 받아놓고 장사 좀 되니 우리더러 빠지라는 거냐며 친정 부모님도 기분 상해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쨌든 자기가 손수 다 이끌고 가는 가게인데 부모님이 초기의 비용을 일부 대줬다는 이유로 계속 지분을 갖고 가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업 자금을 다 대준 것도 아니고 일부만 대준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행동을 몹시 괘씸해 하셨고 저도 남편의 행동과 사고방식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소개시켜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은 마치 전부 자기가 잘해서 잘된 것 마냥 저희 부모님을 제외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로도 몇 번 부딪히게 되었고 친정 부모님과는 한동안 왕래까지 끊기도 했습니다. 갈등이 좀 있었고 결국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줬지만요. 남편의 가게는 그 후로도 번창해서 저희 지역에서 맛집으로 유명해졌고 직영점 한 곳을 더 내게 되었어요. 남편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잘 되고 돈도 잘 벌었지만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때쯤부터 저희 부부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사업이 바쁘다, 직영점 관리가 너무 정신없다는 이유를 대며 집에 자주 들어오지도 않았고 집에 와서도 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연락도 자주 하고 통화도 종종 했었는데 그런 것도 눈에 띄게 없어지고 제 전화를 안 받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그나마 집에 있어서 이런저런 대화라도 하려고 시도하면 짜증을 내고 귀찮아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따지니까 자기가 갱년기가 와서 그렇대요. 사업이 잘 되어갈수록 시간은 없어지고 체력도 바닥이 나니 그런가 보다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런 저에게 돌아온 건 결국 남편의 이혼 요구였어요. 갑자기 무슨 이혼이냐 하니 대뜸 저와 저희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답니다. 자기 세 번째 사업 망했을 때 힘들어 죽겠는데 저까지 화내고 뭐라고 해서 자존심이 바닥이 났대요. 게다가 지금 가게 지분 때문에 한동안 친정 부모님하고 싸운 것도 언급하면서 네 부모 때문에 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듣는 저는 기가 막혔죠. 애초에 사업 아이템도 저희 엄마가 도와주신 거고 집에서 노는 사위 안타까워서 부탁까지 하면서 비법 전수받게 도와주신 거 아닌가요? 게다가 사업 자금도 일부 도와주셨고요. 그런데 남편은 한다는 소리가 고생은 자기가 다 하고 장모님 장인어른은 돈 거저 얻으려고 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당신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거저 먹으려고 했다고? 사위 위해서 도와준 걸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좀 솔직해져 봐. 교육하러 다니고 가게 열거부터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손으로 했어. 고생은 내가 다 했다고.
근데 사업자금 그것도 다 대주신 것도 아니고 꼴랑 그거 대주시면서 공동사업자?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데 딱 그 짝 아니냐고. 그럼 처음부터 싫다고 하지 그랬어. 어떻게 말하냐? 왜 말 못해? 그때는 사업자금 아쉬워서 말 못했지? 이제는 잘 되고 나니 마음이 바뀌었고.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남편은 괜히 할 말 없으니 혼자 막 열을 내더군요.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지겹대요. 자기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면 이가 갈린대요. 저희 부모님이 지한테 욕을 했나요? 핀잔을 했나요? 그때는 괜찮았던 게 이제 와서 갑자기 이가 갈릴 정도의 상처였다니요. 남편은 저랑 이혼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이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저는 너무 충격이었고 남편의 행동에 배신감도 느꼈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대화 시도도 여러 번 해보고 마음을 담은 손편지도 보내봤어요.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싶다는 의지가 몹시 강했거든요. 저는 남편이 저렇게 이혼을 요구하는 걸 보니 혹시 여자가 생긴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슬쩍 운을 떼본 적도 있었지만 남편은 펄쩍 뛰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뒤 저 몰래 정력제를 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생각 없이 버린 약 쓰레기를 보게 된 거였죠. 그걸 보는데 이 사람 진짜 바람이 났구나 확신이 오더군요. 그래서 그 뒤로 몰래 핸드폰을 뒤져봤는데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첩에서는 미처 지우지 못했는지 상간녀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제가 아는 여자였습니다. 바로 남편 가게 본점에서 일을 하던 젊은 서빙 직원이었던 겁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으며 그 여자의 이름을 생각해냈는데 강현지라는 이름의 여자였어요. 남편이 50대이고 그 여자는 끽해야 30대 초중반 같았는데 아빠뻘인 남자와 다정하게 몸을 밀착해서 사진을 찍었더군요. 뒷배경이 바다인 걸로 봐서 둘이서 어디 놀러도 갔다 온 모양이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나한테 이혼을 요구했구나. 모든 것이 확실해지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눈이 돌아서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그랬더니 먹긴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왜 남의 핸드폰을 뒤지냐며 남편이 더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저도 눈이 뒤집혀서 악을 쓰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따졌어요. 우리 부모님이 노후자금으로 가게 차려줬더니 거기서 젊은 알바생 기집애랑 바람 피우냐고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막 악을 질러댔는데 남편은 저를 한 대 칠 듯이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또 큰 충격을 받았죠. 살면서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남편과 제가 큰 소리로 싸움이 나자 결국 옆방에 있던 아들까지 다 알게 되고 와서 말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며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도 울고 아들도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배신감에 치를 떨더군요. 남편은 그 길로 집을 나갔고 제가 가게로 찾아갔지만 저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게에서 일하던 선희 씨가 무슨 일이냐고 해서 저는 강현지라는 직원 있느냐 물어봤죠. 선희 씨 말로는 그만둔 지 2주일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건지 일찌감치 가게 먼저 그만두게 만든 것 같았죠. 저도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어서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은 상간녀의 소송비까지 다 대주는 것 같더군요. 그 상간녀는 처음에는 저를 피하는 듯 했지만 나중에는 아주 뻔뻔하고도 당연하게 가게에 오고 사모님 행세를 했습니다. 남편도 거리낄 게 없어 보였고요. 그 과정에서 남편과 상간녀를 저희 아들과 제가 찾아갔는데 상간녀 보는 앞에서 제 아들을 밀치고 너네 엄마랑 가라고 소리까지 지르는 겁니다. 상간녀는 그 모습을 팔짱까지 끼고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고 아무리 여자한테 눈이 돌았다고 해도 그렇지 저게 사람 새끼인가 속이 뒤집히고 피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의 상처도 너무 컸고요. 그 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생활비도 학비도 더 이상은 못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상간녀 소송을 걸었기에 그 위자료 때문에 못 주겠다는 개소리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위자료 받은 걸로 애 학비 내래요. 저는 괴물이 되어가는 남편을 보며 또 상처받는 아들을 보며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차라리 받을 거 제대로 받고 그냥 갈라서자 결심을 하게 되었죠.
아무리 서류상이라고 해도 저런 인간과 더 이상 부부관계로 남아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당신들이 괜히 사업하라고 해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며 자책하셨는데 그 모습에 저는 더 죄송하고 힘들었습니다. 저도 받을 거 제대로 받고 이혼하겠다 결심하고 준비하던 와중 선희 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선희 씨는 그 여자가 아예 대놓고 가게에서 사모님 행세하고 다른 직영점도 그 여자가 관리하고 있다며 사장님한테도 실망이고 들어온 꼴 보기 싫어서 그만둘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살이 너무 빠졌다고 많이 힘드시냐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저도 위로해줘서 고맙다고 곧 이혼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선희 씨가 하는 말이 좀 뜻밖이었어요. 그래요 사모님. 받을 거 받고 싹 이혼해버리세요. 내가 보기에 사장님하고 그 여자 절대 오래 안 갈걸요? 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죠. 그랬더니 선희 씨가 강현지 그 여자 일할 때도 완전 근무 태만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바빠 죽겠는데 자꾸 일하는 시간에 밖에 나가고 지각하고 한 번은 다 같이 오픈 준비하는데 또 나가길래 어딜 자꾸 가나 따라가 봤거든요. 근데 왜 남자랑 얘기 중인 거예요? 남자? 네. 딱 봐도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죠. 왜 근무 시간에 자꾸 나가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것까지 저한테 설명해야 되느냐 화내는 거예요. 저보고 네가 사장이냐고 하면서요. 완전 개념 없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른 직원한테 들어보니 강현지가 사실은 이혼녀라는 거예요. 그 찾아오는 남자는 전 남편이고. 이혼? 그런 말 안 했잖아. 그러니까요. 저희한테는 미혼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직장 와서 사적인 얘기까지 미주알 고주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속이는 건 아니죠. 이혼 사실 숨기고 처녀 행세한 건 맞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남자랑 강현지 둘이 이혼은 했지만 아직도 그렇고 그런 사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희 씨 말은 그 여자가 남자가 있는데 우리 남편하고도 그런 거다. 제가 볼 땐 딱 그래요. 톡 까놓고 강현지 씨랑 사장님이랑 나이 차이가 얼만데요. 사장님 돈 때문에 접근한 거죠. 딱 두고 보세요. 그것들 얼마나 가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 상간녀가 보통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혼했다는 사실도 직장에 감쪽같이 속인 데다 전 남편하고도 계속 만나면서 가게 근처까지 수시로 불러대고 게다가 아빠 버린 유부남 사장하고 그렇게 놀아나는 것 보면 보통 여자는 아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 그런 인간이랑 어디 한번 살아봐라 싶었고 그 더러운 시궁창에서 발을 빼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해 줄 테니 협의하자고 했죠. 제가 이혼해 준다고 하니 남편 신나서 한달음에 집으로 오더군요. 그 모습이 정말 구역질 나기 싫고 저런 인간을 이때까지 남편이라 믿고 살았구나 싶었죠. 어쨌든 남편과 재산분해를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큰 평수의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를 갔었는데 집 시세가 꽤 되다 보니 이 집을 제가 갖기로 했어요. 남편은 어차피 장사 잘 되는 가게가 2개나 있다 보니 쿨하게 저한테 집은 넘기더군요. 그렇게 집은 제가 갖기로 하고 협의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이혼은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고 아들도 아빠를 다시는 안 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가족 모두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긴 거죠. 하지만 이혼 후에도 계속 남편과 그 상간녀만 생각하면 저만 미칠 것 같아서 애써 지우고 제 생활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아들과도 대화를 많이 하며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으니 그냥 없던 사람처럼 무시하고 살자고 했고요. 아들도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제일 열심히 하고 아들도 원하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했죠.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과 저도 남편 없는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또 제 소유의 아파트가 시세가 많이 오르기도 해서 당장 팔 건 아니라도 좋더라고요. 다만 아들이나 저나 전 남편의 가게가 있는 쪽으로는 근처도 안 가긴 했습니다. 저는 가게를 그만둔 선희 씨와는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거나 시간 되면 커피도 한 잔씩 하면서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게 되었어요.
선희 씨도 가게를 그만두고 다른 가게에 취업을 했다고 했고 새로운 가게에서는 매니저까지 달며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후 시간이 몇 년 흘렀는데 하루는 선희 씨가 급하게 좀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게 됐는데 선희 씨로부터 충격적인 전 남편과 그 여자의 근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희 씨도 우연히 만난 전 가게 동료한테 들었다고 했어요. 전 남편의 가게 두 곳 중 직영점 하나는 이미 폐업을 하고 나머지 하나 남은 본점도 팔이 날리고 그저 그렇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가게에서 전 남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간녀랑 상간녀 전 남편이 사장처럼 카운터에 자주 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랐죠. 장사 잘해먹고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상간녀와 상간녀 전 남편이 사장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얘기를 들어보니 저랑 이혼하고 나서부터는 그 상간녀가 아예 지가게처럼 행동했대요. 거리낄 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직영점도 전 남편이 상간녀를 아예 사장으로 앉혔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여자가 그러고 싶다고 했겠죠. 이혼 후에는 둘 다 신나서 보란듯이 잘 다녔는데 그게 1년도 안 갔대요. 남편과 상간녀는 1년도 안 돼서 사이가 몹시 악화되었는데 상간녀가 자기 전 남편을 가게로 끌어들여서 점장까지 시켰다는 거예요. 그거란 전 남편이랑 상간녀 전 남편이랑 가게에서 몸싸움까지 일어났는데 그래봤자 상간녀 전 남편은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고 제 전 남편은 나이가 많잖아요. 실컷 쥐어터지고 그 일로 서로 고소까지 하고 아주 난리였답니다. 당연히 가게에서 그랬으니 동네에 소문나서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그때부터 장사도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 전 남편도 가게에 잘 안 나왔대요. 그 상간녀가 보란듯이 가게로 출근하고요. 정확한 사정은 몰라도 그 상간녀가 아예 가게까지 뺏은 것 같았답니다. 뺏긴 뺏었는데 소문도 안 좋고 관리도 잘 안 되다 보니 직영점 하나는 폐업 수순이었고 본점도 팔이 날리고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희 씨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다면서 당장 저한테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만나자고 했대요. 저보고 혹시 알았냐는데 저는 아예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물론 전 남편과 관련된 모든 연락을 다 끊었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부러 전 남편 가게 쪽 동네로는 가지도 않았고 전 남편 소식도 다 차단했죠. 괜히 잘 먹고 잘 산다 소리 들으면 제 허파가 뒤집어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선희 씨 얘기를 듣고 보니 너무 속 시원하면서도 전 남편이 그렇게 한심한 겁니다. 고작 그렇게 살려고 그 난리를 치고 본처며 자식까지 내팽개쳤나 싶고 쌤통이다 싶으면서 그 어리석음에 저와 아들이 흘린 눈물을 생각하면 열불이 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언니랑 이혼하고 완전 내리막길 걸은 거예요. 꼴 좋지 뭐. 듣는 내가 다 속 시원하던데. 그런 것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죠. 완전 그 여씨한테 된통 당한 것 같은데. 그러게 참 한심하다. 선희 씨를 만나고 와서 곱씹어 볼수록 남편의 선택과 행동이 멍청하게 느껴졌습니다. 3번이나 사업을 말아먹고도 그 옆을 지켜주고 다독여줬던 게 누군데 좀 잘됐다고 바로 가족을 버렸던 그 남자. 자기가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고 계속 잘 될 줄 알았나 보죠. 어쩌면 마지막 사업의 성공이 남편에겐 가족에게 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는데 본인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바로 바람피고 딴짓하다가 저 모양 저 꼴이 됐네요. 멍청한 건 답도 없다는 말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문득 모르는 번호로 2번 연락이 왔던 것도 떠올랐어요. 왠지 전 남편 같기도 하더군요. 그 여자한테 버림받고 가게도 뺏기다시피 하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나니 가족 생각이 난 게 아닌가 싶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나 아들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당연히 만나주지도 않을 거지만 이제 와서 그래도 아빠 아니냐며 구질구질하게 저희 아들에게 매달리는 일도 없길 바라고요. 저나 아들은 너무나도 잘 살고 있으니 그 어떤 걸림돌도 되지 말고 눈에 띄지도 않았으면 합니다. 전 남편이 여자에게 눈이 뒤집혀서 가족을 매몰차게 버렸을 때 저나 아들도 남편이나 아빠의 자리를 영영 내다 버렸음을 확실하게 알았으면 하거든요.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많지 않은 기회가 올 때가 있는데요. 남편에게 마지막 사업의 성공은 어쩌면 그 많지 않은 기회 중 하나였겠죠.
하지만 남편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본인에게 들어온 복까지 발로 찼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저지른 짓이니 그 감당도 본인이 해야겠죠. 저와 아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으렵니다. 다만 살면서 본인이 저버린 것이 무엇인지는 두고두고 곱씹으며 후회하고 살길 바래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